잘 풀었는지. 자, 프린트 파이널 2회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볼록 렌즈와 몰치에 관한 그림이다. 작도하래죠? 여러분 저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대가리에서 작도 안 하고 꼬리에서 작도해서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그죠? 네. 일단 두 개 가져가면 돼요. 나란하게 간 빛을 굴절 후 어딜 향한다? 원래 두 번 꺾여야 되는데 가운데서 한 번 꺾이게 그런 상관없어요. 초점을 향한다. 그럼 두 번 꺾이게 되면 감정이에요?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두 번째, 초점을 지난 빛은 굴절 후 나란히 간다. 자, 저거 하나 했고요. 자, 밑에서 한번 가볼까요? 나란하게 간 빛은 굴절 후 어딜 향한다? 초점을 향한다. 자, 초점을 지난 빛은 굴절로 나란하게 간다. 맞아요? 네. 그럼 상은 어떻게 생깁니까? 여기가 대가리고 저기가 꼬리니까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겠네. 터졌다. 맞아요? 네. 여러분들 초점에 가까울수록 상의 크기는 어때요? 터져요. 커지죠? 그럼 얘가 초점에 더 가까워요, 꼬리 부분이. 네. 그럼 상의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배열이 커졌다, 그만큼 렌즈로부터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것만 보고도 여기에 가깝고 얘가 머니까 얘가 가까이고 얘가 멀리 있겠구나 라는 것도 느낌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그리시면 돼요. 여러분들 하나 더, 방법이 또 하나 더 있죠. 렌즈 중심을 향한 빛은 직진한다. 세 개 중에서 두 개 가지고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1번 해결했고요. 2번은 먼 곳이 안 보이는 것을 근시한다. 어떤 안경을 써야 하는지 설명하고 원리를 설명하시고 그랬어요. 그럼 근시가 뭐예요? 수정체가 너무 두꺼워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수정체가 두껍든 각막이 두껍든 아니면 안구 길이가 정상보다 짧든 긴 것이 길든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어떻게 생긴 거예요? 자, 상이 어디 맺혀야 된다고? 망막에 맺혀야 되는데 망막 앞쪽에 맺힌 게 근시예요. 두 개 근시입니다. 그럼 제 상을 또렷이 보려면 쟤를 좀 어떻게 뒤로 밀어줘야겠지. 그러면 이 앞에다가 빛을 못 놓으려 돼, 빛을 퍼뜨려내야 돼, 빛을 퍼뜨려줘야 된다. 그래서 퍼져나간 게 뒤로 밀려가겠지, 그치? 그래서 뭐로 교정한다?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한다. 그래서 오목 렌즈를 이용한다라는 걸 자세히 써주면 되겠죠? 네. 1번 해결했고요. 2번 이런 거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드리는데 다음 그림은 높이 20m 절벽에서 크기가 비슷한 세 개의 돌덩이 A, B, C를 던지는 그림이다. 이 절벽의 높이는 20m이고 돌들의 밀도는 A가 제일 크고 B, C 순위입니다. 초기 속력은 모두 동일하게 20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해라. 자, 일단 크기가 비슷하대요. 근데 밀도가 A가 제일 크다 그랬죠? 그럼 질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량은 A가 제일 크겠죠? 그럼 질량이 다르니까 당연히 뭐가 달라요? 처음에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달라지겠죠? 네, 1번 가봅시다. 1번 초기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모두 다르다. 누가 제일 커? A가 제일 크고 B가 제일, 그 다음에 C가 제일 작겠죠? 네. 2번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의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모두 다르죠? 네. 처음에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다 바닥에 도달할 때 뭐로 바뀐다고 얘기해야 돼? 아니지. 여기 처음에 동일하게 20으로 성장했으니까 처음에 운동 에너지도 있었고 위치 에너지도 있었지. 네. 그 두 개 합한 놈의 에너지가 다 바닥에서 뭐로 바뀌는 거야? 운동 에너지 형태로 바뀌는 거야. 근데 질량이 다르니까 당연히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에 운동 에너지도 다르다고 하면 맞는 거지. 맞아? 네. 3번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의 속력은 처음에 속력 그거 해야 되나?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의 물체의 속력은 다르지 않아? 써보면 될 거 아니야.
써보면 M G H 플러스 2분의 1 M V0 제곱이 2분의 1 M 아 어차피 V 제곱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뭐가 다 날라가? 네. 질량이 날라가잖아. 다행이다. 식으로 써봐야 나온다고. 맞아? 네. 3번에 답은 전부 다 갔다. 같겠죠? 네. 3번은 같다. 2번은 다르다. 3번 가봅시다. 3번. 3번은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어려워요. 자료 해석 문제예요. 그냥 가볼게요. 고산 지대인 멕시코와 서울에서 소리의 속력이 같을까? 우리는 낮에서 소리의 골조를 설명할 때 위로 갈수록 공기의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속력이 빨라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배운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기의 온도가 소리의 속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이 두 의견이 모순된다고 생각한 영재는 상자 내부 온도와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상자를 만든 후 그 상자 안에서 실험을 했답니다. 실험 1은 어떻게 했대요? 실험 1은 상온에서 압력을 1, 2, 3, 4 기압으로 높여가며 일정한 진동수의 소리를 발생시켜 파장을 측정했죠? 그랬더니 결과가 파장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었어. 실험 2에서는 온도를 20, 30, 40, 50으로 높여가며 실험 1과 같은 진동수의 소리를 발생시켜 음파의 파장을 측정했더니 어떻게 됐어?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파장이 조금씩 길어졌다는 거야. 맞아? 네. 이 음파의 속력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쓰고 그 이유를 쓰래요. 속력을 확인하고 싶대요. 그리고 일정한 진동수라고 진동수 자체는 알았잖아, 그치? 그리고 뭘 측정한 거야? 파장을 측정했지. 진동수 아는 거예요? 일정한 진동수라고 얘기를 한 거 나왔잖아. 그럼 필요한 게 있어요? 응?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이식이 필요하지. V는 F랑 이거랑 필요한 거. 그렇지, V는 F를 안다고 필요한 거지. 아 이게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해? 실험의 결과 이유. 아, 이게 필요한 거잖아. 진동수가 필요하다고 쓰고 이유에다 아, 진동수가 필요하다고. 진동수가 주어진 조건에서 지금 정확하게 뭔지 안 알았으면 진동 필요한 써 상관없지, 당연히. 진동수가 필요하고 진동수하고 파장을 측정했으니까 그 두 가지 가지고 뭐 속도가 뭔지를 계산하려면 이 식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필요한 자료는 적어. 그 다음에 진동수가 주어지지 않다고 생각했으면 진동수의 값이 필요하다라고 쓰면 되겠지. 이유에다 V는 F랑 나눠서. 그렇게 쓰면 되잖아. 네. 아, 필요한 자료 자체가 이거지 뭘. 맞아. 그래 계산할 수 있다. 그 얘기인 거고. 2번은 뭐라고요? 2번은 실험 2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그랬잖아. 그럼 실험 2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결과값 그대로 써라는 얘기야. 공기의 압력은 결국 뭐에? 소리? 속력에 영향을 안 준다. 확인할 수 있잖아 결과를. 네. 실험 2에서는 상관이 있다. 뭐라고 써야 되냐고.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소리의 속력이 증가한다, 빨라진다라고 쓰면 되겠죠. 맞아. 자료 해석 문제잖아. 그래서 3번은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4번 해봅시다. 와. 4번이 조금 귀찮은 문제긴 하지만 문제가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많이 어렵다. 아이 씨알기는 너무 어렵다. 좀 높아지잖아. 기껏한다니까 소음은 안 쓸 거니까 일단 개소리 나고 있고. 자, 4번 보면요. 뭐라고 줬어요? 일단 주어진 값들 한번 쓸게요. 물질의 질량이 얼마래? 다. 1kg. 질량은 1kg다라는 걸 줬고요. 그 다음에 물질의 비열은 얼마래요? C는 1 줄 퍼 킬로그램 줬으라고 줬고요. 또 뭐 줬어요? 융해열이라고 줬네요. 융해열. 이 얼마예요? 18줄이래요. 원래 융열은 단위가 뒤에 붙어야 되긴 해. 근데 지금 문제를 뭐라고 줬어? 1kg로 줬잖아. 저 1kg짜리가 융해되는데 필요한 열량이 18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줬어요? 액체의 저항.
리퀴드 그냥 쓰자. RL 1대 저항이 얼마라고? 1옴짜리고요. 고체가 될 때 솔리드 저항이 얼마라고? 2옴이 되는 거고 거기 가로 주어졌죠. 뭐라고 써있어요?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경우에는 뭐? 고체와 같이 저항값이 2라고. 그럼 전부 다 액체가 돼야지만 저항값이 바뀌는 거야. 그 얘기인 거야. 현재 온도는 몇 도? 25도. 얘 지금 25도에서 용해가 된다고 나왔으니까 얘는 회로를 흘려준과 동시에 고체가 녹기 시작할 거라고. 맞아? 그럼 고체가 몇 초 만에 녹는지를 다 따져가지고 얘 저항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거 따지려는 거잖아요. 자, 회로가 어떻게 나왔어요? 자, 여기 뭐가 있고 고체가 있고요. 여기 뭐가 있고 고체가 있었고 여기 뭐가 있었고 액체가 있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몇 볼트 연결되어 있어요? 3볼트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전류계가 여기 이렇게 주어졌네요. 1번 시간에 따른 전류 변화를 그래프로 그래라거든요. 자, 일단 여기 있는 고체가 A라고 합시다. A고 B고 C라고 했는데 A가 전부 녹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일단 먼저 구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에너지가 생겨? 전기 에너지가 생기는 거지? 전기 에너지가 다 뭐? 고체를 녹이는 사용됐다 그 얘기야. 근데 몇 줄이 필요한 거예요? 녹이는데 18줄이 필요한 거죠. 맞아? 네. 그럼 얘 A는 고체 상태에서 저항이 얼마였어요? 2옴이었잖아. 2옴에 몇 볼트가 걸린 거라고? 3볼트가 걸린 거란 말이야. 맞아? 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전기 에너지 E는 이거는 R분의 V제곱 T 이거 써볼게요. 그럼 A에 대해서 써보자. A 고체가 전부 다 녹을 때까지 몇 초가 걸릴까요? 일단 A 고체가 먼저 녹겠지? A는 혼자 있는 거고 3볼트 다 쳐먹는 거고 B는 뒤에 있는 C랑 같이 나눠 먹을 테니까 당연히 A에서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가 더 많을 테니까 A가 전부 다 몇 초 만에 녹는지 일단 확인을 해보자고. 네. 18은 저항이 얼마였어요? 얘? 고체니까 2였죠? 2분의 얘 몇 볼트 걸려요? 3 제곱 곱하기 시간. 그럼 시간은 몇 초가 걸려요? 4초. 자, 그럼 T1이 몇 초가 나온다고? 4초가 걸려. 그럼 4초 만에 뭐가? A가 전부 다 녹는다는 얘기야. 그죠? 네. 그러면 0에서 4초 때까지부터 계산을 해보면 0에서 4초 때까지 전체 저항이 얼마예요? 전체 저항이 얘 저항이 얼마? 2옴이었고 얘 2였고 얘 1이었잖아. 그치? 근데 이거. 그럼 2고 2, 1이니까 얘 3이니까 2하고 3이잖아. 그치? 네. 얼마야? 5분의 6. 5분의 6 1.25옴이 전체 저항이 얼마라고? 5분의 6옴이에요. 그러면 전체 전류는? 2분의 5. 전체 전류는 얼마라고? 2분의 5. 5분의 6분의 3이 되는 거잖아. 그치? 네. 얼마야? 2분의 5A. 5A가 흐르는 거라고. 맞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B가 녹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자, B는 몇 볼트 걸려요? 얘가 지금 몇 옴짜리고 2옴짜리고 얘는 몇 옴짜리야? 1옴짜리잖아. 그치? 네. 그런데 3볼트니까 2볼트, 1볼트씩 나눠 먹겠죠? 그러면 뭐라고 써? 18은 제가 녹을 때까지 걸린 시간 구해야 되니까 뭐분의? 2분의 2제곱 곱하기 T2. 그럼 T2는 몇 초가 걸려요? 9초. 9초가 걸리는 거죠? 네. 그럼 4에서 9초 때까지는 전체 저항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초 때 다 녹았으니까 얘 저항이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된 거죠? 4분의 3호. 4분의 3옴이 되는 거죠? 그럼 전체 저항이 4분의 3옴이니까 전체 전류는 4A. 얼마라고? 4A가 되겠죠? 그 다음에 9초 이후에는 3분의 2호. 9초 이후에는 저항값이 변하진 않겠지, 그지? 네. 얘 1, 얘는 얼마 1, 얘도 얼마 1, 그지? 얼마 3분의 2호. 전체 저항이 3분의 2옴이 나오니까 전류는 2분의 9A. 3분의 2, 2분의 9A야? 2분의 9A가 나오겠네요. 맞아요. 그럼 전류값은 어떻게 나오겠냐고. 시간에 따른 전류값. 처음에 몇 초 때까지? 4초 때까지는 얼마로 일정했다고?
2분의 5 2.5로 일정했다고. 그러다가 4에서 9초 때까지 뭐 얼마로 일정해요? 4암페어를 4암페어를 일정하죠? 네. 자, 4암페어를 일정하고요. 오. 그 다음에 9초 이후에는 얼마로? 2분의 9. 2분의 9는 얼마냐? 4.5예요? 4.5로 일정하게 나오겠죠. 맞아. 네. 이게 그래프 그린 거잖아, 다. 시간에 따른. 오. 2번은 시간에 따른 C의 온도 변화 구하자, C. 네. 그럼 C는 여기 있는 놈이야. 그럼 C는 A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몇에서 뭐 C의 온도 변화를 구하라는데 0에서 9초 때까지 C의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따져보자고. 네. 0에서 9초 때까지 받은 C의 에너지는 얼마예요? 응? 그래서 그쪽 때까지 그러게요. 온도 변화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 네. 그럼 9초 때까지 온도 변화가 얼마인지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치? 네. 그러면 얘 에너지가 얼마가 나오는 거야? 전기 에너지가 R분의 V제곱 쓰자. 얘 R 얼마짜리였다고? 1Ω짜리. V제곱 몇 볼트 걸려? 1V. 곱하기 시간 9 맞아? 네. 는 전기 에너지가 제 다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CM 델타 T 맞아? 네. C 얼마? 1 M 얼마? 네. 1 델타 T. 그럼 델타 T가 몇 도냐고? 9. 델타 T가 9도씨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9초 이후에는 몇 볼트 걸려요? B하고 C가 전압이 방향이 똑같아진 거니까 1.5가 걸리겠죠? 네. 그럼 어떻게 된다고? 1분의 1.5 제곱. 요게 전력이에요. 1초 동안에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 그지? 네. 그럼 1초 동안에 얼마가 되는지를 1 곱하기 델타 T니까 1초 동안에 시간 변화가 얼마라고? 4분의, 이거 2분의 3이잖아. 네. 9만큼이 나온다는 얘기야. 맞아? 1초에 얼마 나온다고? 4분의 9도씨만큼이 변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네. 그러면 4초가 지났을 때 얼마만큼? 9도만큼 높아졌다. 그 얘기인 거잖아. 그래프 그리면 된다는 거죠. 오. 그럼 어떻게 된다고? 시간에 따라서 뭐 온도가 어떻게 되냐라는 걸 따지는 거죠. 네. 온도 라지트라고 쓰자. 그럼 처음에 온도 몇 도였어요? 25도에서 시작을 했잖아. 네. 몇 초 만에? 9초 만에 얼마만큼 올라갔다고? 9도씨만큼 올라갔어. 그치? 9초 동안에 9도씨 올라갔으니까 얼마가 된 거예요? 에? 34도가 된 거고, 그 다음에 1초에 4분의 9만큼 올라가니까 4초 동안에 9도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면 4초가 지나면 얼마야? 13초가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13초에는 온도가 어떻게 될 거예요? 에? 여기서 9도만큼 더 올라갔으니까 네. 43도가 3도.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어렵다. 맞아요. 네. 그래서 1번, 2번 해결을 했고요. 한 번이 문제인데. 2번. 잘 찍으면 고체와 액체가 공존할 때 있대요.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항은 어떻게 바뀌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일단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게 시간이 지나면 뭐가 뭐로 바뀌어요? 고체가 있어서. 고체가 액체로 바뀌죠. 고체가 액체로 바뀌면 전체 저항은 어떻게 돼요? 고체가 액체로 바뀌면 전체 저항은 작아지는 거죠. 네.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양은 더 많아지겠죠. 네. 저항이 작아지니까. 그럼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저항이 작아지는 게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게 아니지. 기하급수적으로 작아져야 되는 거냐. 맞아? 네. 그러니까 몇 번 형태가 나와야 돼요? 1번. 1번의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자, 기하. 네? 아.
5번까지만 합시다. 5번은 쉬우니까. 실. 그림은 XY 평면에서 운동하는 질량 2kg 물체의 위치와 X 성분과 속도 Y 성분 Vx, Y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X는 무슨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X 방향으로는 중력. 그렇죠. 자, 지금 시간에 따라서 X 값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얼마나야? 1이고 얼마 나왔어요? 2가 나왔죠? 네. 그럼 X 방향으로는 얼마로? Vx가 얼마로? 2로 무슨 운동을 했다고? 등속 운동을 했단 말이야. 맞아? 아예 1이 아니야. 응? 4야? 네. 알겠어. 그럼 얼마로? 0.5로 오. 등속 운동을 했다. 그 얘기인 거잖아. 맞아? 여기 VY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됐어요? 마이너스 1이었던 게 4초 만에 얼마가 된 거야? 플러스 1이 됐죠? 그럼 얘는 무슨 운동했다고? 등가속도 운동했겠네. 맞아? Y 방향의 가속도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야, 새끼야? 0.5로 무슨 운동했다고?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 그 얘기인 거예요. 맞아? 근데 문제는 0에서 4초까지 뭘 구하래요? 변이를 구하래요. 변이는 어떻게 구해요? 에? x는 x대로 구하고 y는 y대로 구해. 그런 다음에 피타 쓰면 되는 거잖아. 맞아? 네. 그럼 x는 얼마냐고? 8. 0.5 곱하기 왜 또 8이야? 4잖아. 그럼 얼마야? 2m인 거고 y는 얼마예요? 등가속도가 2분의 1 at 제곱 쓰면 되죠? 2분의 1 곱하기 a가 0.5고 t가 4제곱이잖아. 맞아? 그럼 몇 미터냐고? 4m예요? 그러면 변이는 s는 피타 쓰면 되는 거잖아. 맞아? 네. 그럼 얼마야 이거? 2루트 2 루트 5? 이거 Y가 처음에 속도가 있어요. 처음에 마이너스 이런 1이니까 씨. 말을 해야지. 여기 얼마야? 0. 이거 X 0.5 곱하기 4 맞아요? 응? X 0.5 맞아요. 아니 누가 그냥 4초인데 아 그러네. 그래프만 보고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4 1 곱하기 4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0.5 곱하기 4제곱이에요? 네. 0이네. 네. 그래서 S는 2 그냥 2겠네. 뭐야 맞았다. 2번 R자 힘의 크기를 구하래요. F는 MA잖아. 근데 AX가 0이잖아. 그치? 네. 그럼 A가 곧 AY랑 같은 거잖아. 맞아? 얘 질량이 얼마짜리야? 2짜리네. 2 곱하기 0.5 아니에요? 1m. 1N이 나겠네. 맞았다. 나머지 문제 20번까지 집에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풀어볼게요. 맨날 저 얘기. 다 먹었다.